안녕하세요. 별만창 기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 기자가 경남 그리고 오늘은 부산 출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창 기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원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기로 펼쳐진 14라운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순위 싸움이 또 한번 요동쳤거든요. 빠르게 리뷰하고요. 15라운드 프리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제주와 수원FC의 경기, 이변이었습니다. 수협이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뒀거든요. 부산에 나가 있는 참포터에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나와 있는 장 기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호텔 안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상성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협이 다시 한번 제주를 잡았는데요. 제주가 올 시즌 2패 당했거든요. 근데 모두 수협에 당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협이 한 명만 팬다고. 사실 지난 2016년이었죠. 수협이 K리그1에 있던 시절에도 포항에는 4연승 거두면서 이 한놈만 패를 제대로 시작했던 수원FC였는데요. 사실 프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위기가 정말 상반된 상황에서 치르는 경기였습니다. 승격 동기 제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전북과 공격 축구로 맞불을 놓는 맞짱을 뜨고도 오히려 앞서는 경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었고요. 반면 수원FC는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좋은 경기를 하고도 승점을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동인 감독 역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축구 정말 모른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들었는데요. 수원FC의 승리의 핵심은 경기 후 김동인 감독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더라고요. 간절함. 그러니까 수원FC가 겨우내 이제 국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름값은 올라갔는데 김동인 감독이 믿고 이들에 대한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반 교체 투입 후에 제 몫을 못하고 나오기 일쑤였고 그러면서 수원FC가 승점을 잃은 게 꽤 많거든요. 이번 경기에는 좀 간절하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 위주로 내보냈고 바로 결실을 좀 맺었습니다. 제주가 진짜 많이 뛰잖아요. 그런 제주를 상대로 기동력이나 투지 모두 밀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한 걸 잘 풀었는데 김건웅 선수가 들어오면서 3백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하나죠. 라스가 전방에서 잘 싸워주면서 공격에서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세트피스가 이른 시간에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었는데 조유민의 헤더도 좋았지만 무릴로 이영재의 킥도 좋았어요. 조유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 선수에게 좀 고맙다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무릴로의 오른발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필요했던 첫 골 장면에서 멋있는 킥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손FC는 어쨌든 이날 승리로 분위기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잡았고요. 많이 뛰는 가운데 무리로 이영재까지 컨디션이 더 좋아진다면 손FC 특유의 공격 축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무실점으로 넘겼으면 100점짜리 경기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제주는 올 시즌 들어서 최악의 경기 펼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경기 보면서 집단 식중독 걸렸나? 백신이라도 맞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기력했던 경기였는데 사실 제주가 확실하게 짜여진 축구를 펼치는 팀이거든요. 굳이 수비가 아니더라도 빌드업 과정이나 공격 전환 과정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전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인 팀인데 이날은 모든 게 좀 풀어졌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경기였습니다. 수협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제주가 너무 못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 남기일 감독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기일 감독 스타일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남기일 감독이 성적뿐만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백승호권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내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기일 감독이 이제 담당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클럽하우스로 떠났다고 하고요. 지난 전북전 선전이 선수단 전체에 좀 독이 된 것 같다고 선수들이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좀 분위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꼽는 KOM은 3경기 연속골에 라스가 경합을 했지만 조유민으로 하겠습니다. 이날 승부를 가는 것은 조유민의 헤더 2방이었는데요. 조유민이 사실 헤딩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날 라모스 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제 라모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 벌써 3골을 기록 중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제주를 상대로 넣었습니다. 제주 담당 일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고요. 축구계에서 지금 벤투호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조유민을 지켜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폼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날 제주전은 그 정점의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KUM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옆에서 뭐 영상을 들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혼자 떠들고 이거 방송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대구 대 인천전입니다. 이건 제가 맞췄는데요. 대구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돌아온 에이스의 맞대결, 세징야는 명불허전이었고요. 무고사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성환 감독 경기 전 이야기한 대로 세징야의 가세가 득일지 실일지 저희가 프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최근 대구가 워낙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슈퍼 에이스의 가세가 오히려 좋았던 틀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견고했고요. 세징야의 가세로 속도는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초반 2골로 끝이 났는데요. 이른 시간 김진혁 세징야의 골이 터지면서 인천은 준비한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세징야는 역시 세징야였는데요. 김진혁의 골을 기점 패스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행운 섞인 두 번째 골까지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대구가 지금 5연승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점유율이에요. 5연승을 하는 동안 점유율에서 상대를 앞선 것은 광주전이 유일했고요. 나머지 이날 인천전 포함해서 30-40%밖에 볼을 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긴다? 여기서 대구 축구 핵심을 꼽아야 되는데 바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의 볼을 돌리는 대신에 빠르게 전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주목할 게 전환 시 뻥축구는 아닌데 패스 과정을 상당히 간결하게 해요. 대신에 이 비축한 힘을 앞서낸 선수들이 빠르게 슈팅으로 어떻게든 마무리한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대구의 플레이는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많이 올려서 김지적 에드가의 머리를 활용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징야가 가세한 이날 경기에서는 가운데서도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대가 더욱더 막아야 되는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혹시 더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대구가 좀 이렇게 효율적인 그리고 이렇게 간결한 역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이용래, 이진용이 가운데서 완벽히 버텨주면서인데요. 빌드업 첫 과정을 깔끔하게 소화해주거든요. 뒤에 이제 KOM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뛰는 이진용의 플레이, 그래서 대구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사실 좀 플랜부터 좀 꼬인 감이 있었어요. 사실 조성 감독한테 제가 경기 후에 물어봤었는데 무고사 김현 투톱을 계획했었는데 김현이 연습 과정에서 다치면서 송시우가 부랴부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무고사가 정상이 아니라 김현이 앞에서 버텨주고 무고사가 뒤를 돌아서 파는 그림이 좀 더 어울릴 거다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송시우 역시 교체 때 위력을 발휘한 선수고 네게바 선수 이날 출전하지 않았고요. 기대했던 무고사는 역시 100%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 감독은 이제 그나마 수학으로 무고사가 풀타임 뛰면서 이제 경기 체력을 좀 올렸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오반석이 투입했는데 오반석을 투입한 이유 명확했어요. 김진혁, 에드가의 투톱을 제어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오반석이 들어가면서 지난 3경기 좋았던 3백이 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문제가 좀 생겼고요. 이강현은 지친 모습이 보이면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좀 무기력했고 아길라르가 이진용한테 완전히 봉쇄되면서 중앙에서 볼도 안 돌았고 인천은 사실 좀 경기 후에 여기 여러 관계자들이 이진용이 아길라르를 막는 과정에서 좀 거친 장면이 많았는데 안 불어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박창환 경고도 좀 이전 장면들과 비교하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 하는데 하지만 심판 이야기하기 전에 이날 전체적으로 인천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완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이 경기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KOM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진용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용래 선수 활약도 칭찬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진용이 지금 대구에 주고 있는 역동성, 투지, 힘 이런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앞서 인천이 이제 불만이 있었던 부분도 일단 이진용이 아길라르를 제압하면서 인천의 예봉을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진용이 좀 초반에 수비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공격 작업 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체 강태 이런 느낌도 났긴 하는데 세징야의 수비 부담을 줄여준과 동시에 이용래의 체력 부담까지 줄여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라 대구 유스 출신인 만큼 대구 팬들이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바로 이진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강원전 제가 준비했고요.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만기자 무승부 픽 따라가 볼까? 이런 글을 제가 눈팅을 했는데 따라가셨다면 드셨을지 혹시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은 언제나 그렇듯이 결과만 맞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전 아예 골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팀의 공격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포항은 이광혁을 빼곤 공격진에서 딱히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타시, 크베시치의 어떤 적응 문제와 맞물려서 파괴력이 예년 대비 좀 떨어졌잖아요.
강원은 고무열, 조재환이 부상 중인 상황에서 이날은 김대원, 김동현까지 경미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뭐 누가 골을 넣었나 생각도 할 수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좀 칠라지 카드를 선발로 꺼냈고요. 포항은 타시크 베시치, 팔라시오스, 외인들을 모두 선발로 내세우고 송민규를 조커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잇몸들이 생각보다 잘해줬습니다. 제가 프리뷰 때도 어떻게 땜질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땜질이 제대로 잘 됐고, 강원이 18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신라지의 공간 패스를 신창무가 강원 데뷔골로 연결을 했는데요. 패스가 일단 좋기도 했지만 공격이 갑작스레 전개된 감이 있어서 그런지 포항 수비수 김성주가 아마도 오랜만에 출전해서 그런 감도 있긴 한데 신창무에게 완벽하게 어깨를 내주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신라지는 K리그 첫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포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31분에 크베시치가 드디어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주고받다가 상대 좌측면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여기서 임상엽이 공을 키핑한 다음에 돌아 들어가는 신진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진호에게 연결하고 신진호가 컷백으로 연결. 여기서 이제 크베시치가 감각적인 발리로 득점을 합니다. 그 전에도 포항이 일단 주도권을 잡는 경기긴 했지만 동점골 이후에는 더욱 거칠게 몰아치거든요. 후반 슈팅 수만 봐도 포항이 11개고 강원은 1개에 불과합니다. 포항은 후반 초반에 송민규, 중반에 이승모를 투입하면서 공격에 고삐를 쥐는데 근데 쏘는 슈팅이 번번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수비벽에 막히거나 골키퍼 손에 걸립니다. 아쉽게도. 반면 포항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고무열, 조재환, 김대원 이런 선수가 백업 있으면은 투입해서 뭔가 차이를 만들려고 할 텐데 벤치에는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포메이션의 선수를 교체해서 체력을 벌충하는 정도의 교체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만 놓고 봤을 때는 결과가 1대1 무승부로 끝났으니 강원이 그래도 성과를 거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전 패배 이후로 연패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어쨌거나 포항 원정 까다로운 곳에서 끊었다는 점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5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데 무실점을 할 수 있는 시즌 초반의 단단함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숙제는 떠안았습니다. 포항은 6경기 연속 무패이긴 한데 내용은 초반과 좀 다릅니다. 3연승 뒤 3연무거든요. 아침권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친 빈공 때문에 좀 무위에 그친 감이 있고요. 포항은 작년에 경기당 평균 득점이 2골을 넘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14경기 14골, 정확히 경기당 1골이거든요. 그래도 크베시치가 늦게나마 데뷔골을 터뜨린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OM은 크베시치 꼽고 싶습니다. 이제야 포항 축구에 녹아든 느낌을 이 경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려와서 연계하고 전방에서 뒤흔들고 마무리까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작년까지 지금 서울로 간 팔로세비치가 잘 보여주던 장면입니다. 신진호가 크베시치 위치를 확인한 것도 있지만 득점 장면에서 크베시치가 그 자리까지 와서 기다린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뭔가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맞아가는구나, 호흡이,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수비 기여도도 높았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7개의 공 차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전북 수원전입니다. 수원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다른 걸 다 날리고 이것만 해야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1시간 찍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쳐내다가 이 정도로 줄였는데요. 일단 결과는 수원의 3대1 승리로 끝나면서 전북을 찍은 저희 픽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수원에 관해서는 제 반대픽이 개꿀이다, 이런 반응을 봤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수원 담당도 했고 선수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감독님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좋은데 이상하리만치 수원 경기는 수원 승을 찍어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경기 시작 후 1시간과 그 후 30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60분까지는 전북이 절대로 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반 초반 이성윤 김승대, 후반 초반 인류 김승대, 결정적인 득점 찬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수원의 교체 수에 의해서 경기가 수원 쪽으로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지분이 가장 큰 선수가 아무래도 김민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리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김민우가 이날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하프타임에 강현묵과 교체돼서 뭐 강현묵도 좋은 재능을 지닌 선수이지만 김민우는 확실히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왼쪽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5분 즈음에 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가운데를 파고들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7분이죠. 앞선에 있는 정상빈을 향한 패스, 김민우의 패스로 어떤 선제골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수원이 17분부터 26분까지 9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데요. 두 번째 골 장면도 비슷했습니다. 최성근이 공을 낚아채고 태클로 고승범이 잡아서 김민우에게 연결, 김민우는 다시 정상빈에게 연결. 정상빈은 그 첫 골 장면에서는 골키퍼한테 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고승범, 김민우, 정상빈이 선수는 그대로인데 순서만 바꿔서 연속골을 만들었고요. 일단 득점 과정 자체가 깔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데 전북 수비진의 판단 미스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정호는 지금 뭐 자타공인 K리그 최고의 센터백이죠. 이 홍정호가 전반부터 계속해서 전진 수비를 합니다. 상대 2선부터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결국은 수비 공간이 열렸거든요. 이 장면을 다 돌아보시면 홍정호가 어김없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김민혁밖에 없고 김민혁이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발빠른 정상민에게 실점 그리고 슈팅을 좀 내줬거든요. 박건하 감독 기자회견에서 후반에 변화를 줬던 게 주요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한 두 골까지는 뭐 축구 경기에서 분위기상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째 골까지는 어떻게 막아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김민우가 어떤 마법을 부리죠. 공을 잡아서 정상민을 왠지 노릴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지만 힝 속았지 이러면서 왼쪽으로 공을 패스를 합니다. 그 왼쪽엔 이기재가 있었는데 사실 전북 정도의 구단, 전북이 가장 잘하는 게 압박인데 이 정도 제가 얼핏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 반경 10m 내에는 전북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재 입장에서는 뭐지? 때리라는 건가? 때리죠. 그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뭐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나 예전 리버풀의 용 아르네 리세가 자주 보이던 장면인데 원래 이 위치상으로는 쿠니모토가 오른쪽에서 압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쿠니가 뒤늦게 달려가서 태클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 이후로 쿠니모토를 빼는데요. 쿠니모토가 전반 중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쿠니모토가 손목에 있는 테이프를 끊는 장면 그리고 표정에서는 좀 실망감이 좀 느껴질 정도로 좀 뭐 징벌성 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북이 뒤늦게나마 만회골을 넣었지만 페널티였고 그 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 인정한 대로 할 말 없는 완패였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경기 전에는 백승호 더비로 뭐 관심을 끌었는데 백승호 선수가 뭐 볼터치나 어떤 연계 그리고 패스의 강도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능력 있는 선수라는 느낌은 줬지만 이 팀에는 아직 녹아들지 못했다. 그리고 중복되는 최영준이라던가 김보경과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숙제를 좀 안게 됐고요. 그리고 전북이 좀 김상식 감독이 너무 많이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데 초반에 1라운드에서 2라운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선수 체력, 뭐 부상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는 부상도 없는데도 3-4명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조직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반면에 수원은 부상만 없다면 라인업 그대로 나오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뭔가 최근에 어떤 조직력 상승의 어떤 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수원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빅3를 모두 잡았습니다. 포항, 울산을 3대0 스코어로 잡았고요. 전북을 3대1로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잡고 전북도 잡으면서 지난 2년간 포항이 했던 어떤 우승의 캐스티보트를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시즌 전에 목표는 우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KOM은 정상빈 안 할 수 없죠. 예. 앞서 언급한 포항, 울산 그리고 전북전에서 모두 득점했고 예전 영화 보면 난 한 놈만 팬다 이런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정상빈은 강한 놈만 골라 잡는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사이에 슈퍼매치에서도 득점을 했습니다. 제가 이날 좋게 본 장면 두 장면인데 사이드라인에서 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엔드라인까지 끌고 간 다음에 결국 크로스까지 시도하는 장면 그리고 중앙에서 볼 컨트롤로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인데 이 선수가 작은 이벤트 하나까지도 뭔가 소중하게 다루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공격적인 마인드가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있구나. 자신감 정말 찐이구나.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15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4경기만 열리는데요. 첫 경기는 11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수원FC와 광주전, 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거리가 많은 경기인데요. 일단 일정이 재밌습니다. 수원FC가 이번에도 제주를 잡고 바로 다시 광주를 상대하는데, 당시 첫 맞대결에서도 수원FC가 제주를 잡고 그 다음에 광주를 만나는데, 그때 당시 오심 논란이 좀 있었죠. 펠리페가 이제 박지우 선수를 코너킥 상에서 누르고 득점하는 장면이 인정이 되면서 경기 후에 이게 오심으로 인정이 됩니다. 광주가 2대0으로 승리한 기억이 있는데요. 수원FC는 당시를 서력할 좀 기회를 잡은 셈이고요. 순위에서도 물론 지금 광주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최하위 수원FC가 11위, 이번 경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원FC는 모처럼 이제 분위기를 탄 채 경기에 나서는데요. 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팀 색깔이나 선수경 측면에서 변화를 준 게 먹혔고, 김도균 감독에게는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치른다는 점에서 지난 광주전과 또 다른 흐름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3백의 한자리에 박주수 선수 복귀 가능성이 있고요. 푹 쉬었던 김승준의 활용폭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약간의 변화 포인트입니다. 광주가 사실 이 경기에도 키를 쥐고 있는데요. 10일을 쉬었습니다.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리그 일정이 좀 변경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광주가 10일 동안 쉬었는데, 광주 내부에서는 우리가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체력만 뒷받침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휴식이 큰 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실제로 광주 휴식기 동안에 훈련보다는 휴식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아꼈던 엄원상이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발로 쓸지 아니면 조커로 쓸지 미지수인데요. 선발이면 김주공, 펠리페, 엄원상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광주 입장에서 이번 수원FC 꼭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식의 중원 파트너로 이순민이 아니라 공격적인 이희균이 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김종우, 이찬동이 아직 좀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수원FC가 펠리페 제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힘든 경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유민과 매치업이 이날 경기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광주 입장에서 펠리페가 터져야 되거든요. 제 예측은 그래서 무승부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수원FC 쪽이고요. 체력은 광주.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은 많이 뛰는, 서로 이제 중원에서부터 힘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창 기자는 무승부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는 체력 비축 그리고 엄원상 복귀 두 효과를 광주가 볼 것 같습니다. 광주 승에 찍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열리는 인천 포항전입니다. 인천 일단 네게바가 복귀할 전망인데요. 사실 지난 경기도 몸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무고사입니다. 네게바가 투톱 자리에 서지만 2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유형이라 앞에서 좀 버티는 선수가 있어야 힘을 배가할 수 있는데, 무고사가 지난 경기를 봐서는 아직까지 이 역할을 하기에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거든요. 김현은 부상으로 이날까지도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공격진 구성을 두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가장 확실한 20세 카드로 여겨지는 이준석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벤치에 앉았고 본격적인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주로 측면에서 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네게바, 무고사,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3톱 카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윤이 다시 한번 3백으로 갈지, 오반석이 지난 경기 나와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동윤이 다시 한번 3백으로 갈지, 강윤구 선수 여전히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날 베스트 라인업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포인트로 보이고요. 포항은 일단 권한규가 복귀합니다. 수비 라인은 다시 권한규, 이광준, 그리고 전민광을 오른쪽에 두는 그런 포항이 가장 좋았던 라인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신강호도 여전히 징계로 뛸 수 없는데요. 중원은 신진호, 이수빈 혹은 신진호, 오범석 라인으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현무 선수 지난 경기 중간에 교체됐잖아요. 몸 상태가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 훈련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크베시치와 달리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타시 활용이 계속해서 포항의 고민인데, 이승모의 제로톱이 지난 경기에서 아주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기동 감독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현재 포항은 송민규, 팔라시오스, 임상혁 측면 자원의 득점력이 공격이 키거든요. 양팀 모두 이제 수비 라인은 다시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격 라인은 변수가 많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를 좀 돌아보면 인천이 측면이 사실 포항의 측면을 막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힘든 시합이 그래서 됐었는데, 오재석, 강윤구가 송민규, 팔라시오스와의 국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번 경기 승패를 좌우할 키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점치고 싶은데, 인천이 일단 홈에서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쉽게 지지 않는 데다 양팀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무승부를 좀 예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창 기자한테 대본을 받아서 제가 창 기자 찍는 걸 보고 약간은 좀 다른 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걸 찍었다가 동시에 틀리면 이거 굉장히 좀 창피하거든요. 저는 일단 송민규가 선발로 돌아올 것 같고 크베시치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포항 승을 찍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10일 오후 7시 열리는 수원 삼성과 제주전입니다. 두 팀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죠. 수원 삼성은 전북을 3대1로 꺾고 제주는 승격동진 수협전에서 같은 스코어로 패를 했습니다. 제주가 하루 먼저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무투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휴식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은 부상 복귀자 효과가 쏠쏠합니다. 지난 경기 통해서 김민우, 김건희가 돌아왔고 헨리는 선발로 나설 몸 상태가 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박건호 감독이 요새 포항전도 그렇고 전북전도 그렇고 후반에 전술 변화로 분위기를 바꾸는 좀 마법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젠 선발진에도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리치가 비록 공격적인 기여도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한데 전북전에서 정말 많이 뛰면서 전북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진을 정신없게 만들었거든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팀플레이였다고 보여지고 제리치 정도의 덩치를 지닌 선수가 그렇게 흔들어주면 아무래도 정상빈, 고승범, 김민우 이렇게 근처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02년생 정상빈이 지금 김호규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제주를 득점 리스트에 포함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최근 폼으로 봤을 때는 제주가 좀 견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호규가 3백 가운데에 맡고 있잖아요. 올 시즌 거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빠진 자리는 스타일상으로는 김주원, 김경재가 메울 것 같고요. 송주훈도 있긴 한데 이적 후에 몸이 계속해서 안 올라오고 있고 왼발잡이여서 가운데보다는 3백의 왼쪽 자리가 좀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규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지만 남기일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몇몇 선수들의 태도에 좀 크게 실망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는 충격요법을 쓸 가능성으로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기자회견을 불참한 것도 선수단을 향한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탈이 중요한데 야 이제 우리 2패밖에 안 했어 괜찮아라고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한다면 좀 괜찮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무너진다면 진짜 그야말로 고비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제주의 한 시즌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원 삼성전은 그 제주의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 기자가 먼저 픽을 보냈습니다. 수원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수원이 분위기를 탔고 제주가 지난 수협전 패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수원의 승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다른 픽.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주 수비는 탑티어다. 이런 이유로 제주 무승부를 찍고요. 마지막 경기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강원 울산전입니다. 울산은 코로나 여파로 주말에 쉬어서 체력을 보충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절친한 후배인 박건하 감독이 전북을 잡는 모습 기분 좋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이젠 전북과의 승점 차를 1점 차로 좁히느냐는 울산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홍 감독에게 강원은 너무나 좀 고마운 존재잖아요. 울산 사령탑 데뷔전에서 좀 부담이 컸을 텐데 홈에서 5대0 대승을 따내면서 힘을 받았거든요. 그날 경기 돌아보면 0대1 상황, 1대0 상황에서 후반 8분 임채민이 퇴장당한 다음에 경기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이날도 공교롭게도 임채민이 교통사고와 부상이 맞물려서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임채민의 자리를 그나마 최소화해주던 김영빈도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아슐마토프가 있긴 하지만 어떤 몸빵이 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이 자리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울산이 강원의 약한 고리라고 한다면 센터백이 될 수 있겠죠. 여기를 끊을 수 있는 카드로는 아무래도 힌터지어를 앞세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지난 광주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홍심을 얻었고 힌터지어가 있으면서 박호, 윤빛가랑 고명진도 패스워크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거든요. 여기를 크게 손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청용은 슬슬 복귀각 재고 있는데요. 세징야, 엄원상, 창 기자랑 제가 좀 대인 적이 있어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팀 훈련은 하고 있고 언제 복귀전을 치르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정도로만 알려드리겠고 홍철은 아직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서 복귀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김대원, 김동현은 포항전에 빠졌는데 가벼운 근육 부상도 있었고
또 올림픽 멤버여서 백신 주사를 또 맞았습니다. 겸사겸사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주중에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상성을 보면 울산이 압도합니다. 최근 FA컵 포함해서 7연승, 그리고 2012년 5월 26일 이후에 18번 만나서 패하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징크스를 강원이 날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강원이 내세우는 핵심 미드필더 한국영이 게임 체인저인 울산의 바코를 어떻게 틀어 막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 기자는 울산의 우세를 점쳤네요. 네, 강원이 서력을 노리겠지만 전력 면에선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유를 꼽아 주셨고요. 저는 이게 무승부 냄새가 납니다. 울산이 올 시즌 광주부터 인천까지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뭔가 울산의 문수의 비단결 같은 잔디 위에서만 패스 축구가 조금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4라운드 리뷰 앤 15라운드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혼자 진행을 하면서 원맨쇼를 했는데 혹시 이번 방송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핸드폰으로 아마 찍는 거여서 좀 화질이 고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부터는 완전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